안녕하세요, 맛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은 기획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눌까 합니다. 이게 한동안 또 유행처럼 이렇게 상담 문의가 오다가 네. 잠잠하다가 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만 한 두세 번의 상담 문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눌까 좀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어디 부동산 이름인가 했어요. 뭐죠? 기획부동산이? 기획부동산이 부동산의 이름은 아니고 사실 정식 용칭은 아닌데 이름 좀 멋있는데? 아주 그럴싸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린다기보다 네. 그냥 쉽게 네. 표현하자면 토지를 말 그대로 어떤 컨셉과 기획을 얹혀서 네. 이렇게 개발이 돼 좋은 유망한 땅이니 한번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분양이라든지 매매를 하는 건데 이게 개발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어떤 소비자한테 팔아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국에 있는 뭐 아무 땅을 그냥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사는지 투자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 텐데 네. 그러기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호재를 딱 던져놓고 이 땅은 이렇게 개발될 땅이니까 네. 지금 사라 그렇죠. 라고 해서 사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가 부동산의 개발 계획들은 뉴스라든지 뭐 포털에서도 많이 확인이 가능한데 네. 꼭 그렇지 않은 굉장히 좀 국지적인 좀 작은 규모의 개발단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어. 출구가 없어. 그래서 큰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쩌면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뭐 기획해가지고 이거 잘 될 거야라고 꼬셔가지고 팔아먹고 사기치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안 좋은 의미의 기획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여러 비즈니스 중에서도 사실 이 땅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한다는 거는 네. 그 뭐 디벨로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 없는 가치를 이제 만드는 네. 굉장히 좀 브레인들이 하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좀 악용이 돼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기획부동산 네,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사기가 꼭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다라는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기만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돈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샀는데 그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나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범위의 의미에서 그 기획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지방의 땅을 좋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내 땅이 어딘지 잘 구분도 안 가고 당연히 팔려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뭐 주변의 시세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게 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모습이 될 텐데 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문의가 올 때까지 그걸 구입한 사람들은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분위기 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문의가 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 아니 그 굉장히 비싼 걸 텐데 땅이라는 게 그걸 그렇게 부동산 한쪽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호재가 있을 거니까 한번 사보세요. 이거 앞으로 나중에 엄청 올라서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것만 하나만 믿고 그렇게 사나요 사람들이? 사신다니까요. 네. 아니 나만의 정보다 해가지고 고급 정보다 해가지고 오히려 말 안 하고 그럴 수도 살 있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네. 지인들이랑 같이 들어갔다가 다 같이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일가 친척들 형님 누나 동생 다 해가지고 막 그렇죠. 우리가 뭐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뭐 어떤 종목 좋다고 해서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치. 네, 그런 거겠네요. 그런 경우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뭐 알리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어떤 이 사례를 뭐 설명 사례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강조드린 바대로 이건 한번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방만이 살 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네. 대부분 보이는 특징이 이러하니까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어떤 모습에서는 네. 아예 우리가
그 투자하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건데 네. 일단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 제가 이제 특정 뭐 개인정보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적도 주소지를 준비할 수는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지방의 토지 같은 경우는 네. 땅의 모양이 뭐 전답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중 없이 예. 이렇게 지적이 돼 있죠. 요런 식으로 간다고.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방의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예전부터 있던 토지의 모양, 필지 모양인데 네. 어떤 특정 동네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지지 않은 모양으로 있다가 네. 요 옆에 갑자기 바둑판이 하나가 딱 들어서요. 시골에 시골에 아무 이유 없는 시골에 그런 필지 옆에 보시는 여기 우측 하단처럼 이런 모양의 필지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면 10중 8구 여기 나와 있는 요 땅들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둑판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급하는 기획부동산 입장에서 네. 이런 땅을 아주 싸게 매입을 해서 말 그대로 여기가 어떤 한옥마을로 갑자기 개발이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가격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채당 얼마씩 갈 수 있는 땅이라서 뭐 개발 행위도 허가를 다 받아놓고 한 땅이니까 지금 싸게 사시라고. 그럼 자기들이 잘라놓은 거예요, 그거는? 잘라놓은 거지. 그러니까 잘라놓고 이거를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000만 원에 사가지고 네. 10조각으로 쪼개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1,000만 원에 사가지고 네. 이런 이제 그럴싸한 컨셉을 입혀서 전체 판매한 가격은 뭐 10배, 20배가 되는 1, 2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어디 예금을 넣기도 좀 그렇고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혹하고 부동산 산다고.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딱 속기도 좋은 게 거금도 아니고 딱 어느 지역에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의 땅이든 조금 욕심내면은 살 정도 있을 가격에 한 2-3천만 원 정도 규모로 보통 잘라서 팔아요. 그래서 거절하기 좀 어려울 정도. 이 정도면 내가 사놓으면 돈이 되겠다 할 정도의 규모를 갖고 네. 사놨다가 뭐 잘 되면 그때 가서 오픈해야지. 그치. 또는 그 차익만큼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럼 또 나만의 바구니가 필요하니까 아, 그쵸.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획부동산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혼자서 골칫거리처럼 앓고 있다가 뭐 이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 해결하면 될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땅한 답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담 문의를 받으면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도움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그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뭐 통화라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시나마 좀 릴렉스 시킬 만한 뭐 자스민 차 정도 역할밖에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다시 되팔 수도 없고 매각에 대한 뭐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뭐 사기 맞은 거지 뭐. 비자발적인 장기 보유밖에 답이 없어요. 네. 거기다 집 짓고 그냥 살아야 되네. 그렇게 되던가 뭐 이렇게 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땅이면은 그렇게 되던가.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는 바둑판처럼 쪼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길이라도 나면은 이게 맹지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어떤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바둑판 안에 안쪽에 있는 땅이에요. 남의 땅을 지나서 가야 되고 도로 접해 있지 않은 맹지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활용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가다가 뭐 일단 물려주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등기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나는 뭐 등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뭐 공동 등기가 되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사게 되니까 네네. 이걸 다 나중에 나눠 가지고 개별적으로 등기가 난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걸 샀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가 좀 이랬냐면 한참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들에서 몰려서 가요. 뭐 수도권에서도 예전에 평택 쪽이 좀 그랬고 뭐 고덕 신도시다 뭐 미군 기지가 다 육해공이 평택으로 몰려오니까 네. 인구가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전혀 뭐 캠프 험프리스랑 상관이 없는 지역을 이렇게 쪼개놓고 파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고
강원도 지역은 뭐 KTX 개통되면서 뭐 또는 평창올림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산 중턱에다가 잘라놓고 이렇게 파는데 그냥 사서 이렇게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제주도 같은 지역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뭐 그런 이제 자연 경관과 함께 유망하다라고 해서 샀더니 뭐 한라산 중턱 어딘가에 뭐 도로도 안 나 있고 내 땅인데 어딘지 몰라. 아니 가보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